고배당 주식만 투자하는 펀드가 장기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 소위 올킬, 실제로 배당주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배당입니다. 배당. 자, 배당 언제 줍니까, 우리나라? 보통은 연말에 줍니다. 연말에 한번 발표를 하고 주주총회를 거쳐서 실제로 지급되는 건 4월 말, 5월 뭐 이 정도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미리 문자는 보내되 돈은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돈이 들어오는 건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이제 분기 배당이라고 하는 게 또 생겼으니까 실제로 코스피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고배당주와 배당 성장주, 배당을 점점 많이 주는 그런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그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운용사가 신영자산운용이라고 있는데 4, 5년 전까지만 해도 신영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고배당 주식만 투자하는 펀드가 장기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 소위 올킬. 아마 여러분들이 뭐 연금 같은 거를 운용하실 때 만약에 주식에 좀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신다고 하면 그런 펀드 쪽으로 가는 건 괜찮은 전략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떤 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이 뭐예요? 결국 주주에게 많은 거 돌려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 돌려주려면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높여주거나 배당을 많이 줘서 가치를 올려주는 거. 이 두 개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주로 대형주들이 배당 안 하고 계속 꽁쳐두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았단 말이죠. 외국 기업들 보시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죠. 대부분 다 기관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고 기관들이 배당하라고 맨날 막 윽박지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밸류업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일본도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효과를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 일본의 5대 상사에 투자했던 로직은 뭐냐면 저금리로 돈 끌어서 여기서 배당을 한 4% 준다. 그러면 내 조달 금리가 2%인데 얘네가 배당 주는 게 4%야. 그러면 내가 무제한 돈을 끌어와서 투자하면 무조건 2%가 남는 거래인 거예요. 요 그 과정은 딱 두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 회사의 실적이 떨어지거나 배당이 떨어져서 금리와 같아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금리가 내 조달 금리가 폭등해서 요거 같아지면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실제로 배당주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종목의 선택을 잘못했어. 그러면 개인 투자자의 대부분은 어떻게 갑니까? 당연히 의도하지 않은 장기 보유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장기 보유에서 배당을 주는 것과 배당을 주지 않는 건 엄청난 차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이미 20%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 2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종목은 배당을 5%를 주고 어떤 종목은 배당이 없습니다. 배당을 주는 종목은 손실이 어쨌든 내가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10%로 줄었죠. 배당 안 주는 종목은 계속 마이너스 20%인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배당을 주는 종목에 내가 배당 들어오는 거를 다 여기다가 계속 투자했다? 그러면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샀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스노우볼 효과가 붙는 거죠. 당연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종목이 올라가면 엄청나게 올라간 데다가 주식수 늘어나니까 효과도 엄청나겠죠. 배당 계속 투입하는 거에 복리 효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펀드 중에 TR이라고 되는 거 있습니다. 토탈 리턴이 뭐냐면 분배금, 거기선 배당금이라고 하지 않고 분배금이라고 하거든요. 주주환원으로 돌아오는 자금들을 다 분배금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분배금을 다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토탈 리턴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펀드의 수익률이 당연히 더 높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 주가가 언제쯤 올라갈까? 이 배당 효과를 살펴봤을 때 의외로 고배당 지수의 월별 누적 수익률을 봤을 때는 이쪽에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이 앞전에 나타나는 효과는 아마 배당과 관련된 효과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쪽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실제로 12월 달에 배당한다고 12월 달에 안 산다는 거죠. 주로 언제부터 들어오느냐? 9월, 10월부터 미리 들어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나라 법이 바뀌면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배당 기산일이 바뀌었죠. 저 2월 27일인가로 미뤘고 기아차는 아직도 안 됐습니다. 3월 달 언제로 미뤘어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분기 배당까지 한다면 1분기 배당과 연말 배당을 같이 받을 수도 있는 더블 배당이 나타날 수도 있는 야 그거 보시지 한 2% 줘봐야 그거 누구 코에 붙여 이렇게 얘기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많은 돈 투자해서 2% 수익률이면 엄청난 거죠. 외국인들 환장합니다. 장기적으로 밸류업을 보면서 들어왔는데 더블 배당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단기간에 한 2%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고배당이 나올 걸 예상하면서 들어온 공격적인 자금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유명한 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린메이라고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5월에 팔고 떠나서
다시 10월쯤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한번 리그레션을 해보면 5월부터 10월 달까지 들고 있었을 때, 그 다음에 11월부터 4월까지 들고 있었을 때 수익률이 짙은 파란색, 옅은 파란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5년으로 봤을 땐 별 차이가 없죠. 자, 10년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고, 20년 봤을 때 차이가 있고, 50년 봤을 때도 차이가 있고, 올타임 봤을 때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료만 놓고 보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식을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대로 하면 맞을까요? 아니죠. 실적이 앞단에 발생하다 보니까 연말 효과와 더불어서 연초까지 나타났던 긍정적 효과가 조금 이어지다가 오히려 실적이 2분기, 3분기에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밀고 올라가는 게 유통업체들의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수익률이 좋아지는 연말 랠리. 그래서 연말 랠리, 연초 랠리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에 대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 사이클로 간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연 7% 정도의 수익률을 매년 낼 수 있다면 이거 7년 정도 지나면 복리 투자하면 2배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보셔야 될 포인트는 여기에서 이 사이클이 최근 5년간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느냐. 코로나도 있을 수 있고요.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이클이 무의미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으로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결국은 지금 주식에 뭔가 살이 너무 많이 붙어 있을 수도 있다. 그 살의 원인이 뭐다? 유동성이다. 기본적으로 요 음영으로 표시된 지역이 언제냐면 미국의 침체 기간, 경기 침체 기간을 나타낸 게 요 음영 지역들이에요.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데 그런 구간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요동치면서 많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금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보면은 요 침체 기간에 항상 급하게 떨어뜨리면서 다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방어 역할을 보인 거죠. 그런데 요게 지금 무의미한 게 뭐냐면 2021년도에 어떻게 됐다? 유동성을 엄청나게 뿌렸다. 일반인들한테도 막 1,000만 원 단위로 막 그냥 미국은 엄청나게 퍼준 거죠. 그 넘쳐나는 유동성이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크게 상승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대신 금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특징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SVB라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이때 이제 미국이 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 갖고 오면 단기 채권으로 다 바꿔줄게. 너희 필요한 유동성 있으면 국채만 갖고 와. 그러면 우리가 그 국채만큼 돈을 빌려줄 테니까. 낮은 금리로 이거 엄청 퍼다 부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동성이 막 줄어들면서 시장이 망가지려고 하던 시기에 이렇게 또 자금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자금 프로그램이 이번 3월 11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감과 동시에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금리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처분 소득.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가처분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증시도 엄청나게 바뀐다는 거죠. 이거하고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해관계가 되겠죠. 소득이 늘면 늘수록 당연히 주가 지수도 높아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식 비중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자산에서 10%가 안 되지만 미국은 전체 자산의 50%가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어떤 주식시장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해야 될 텐데, 당연히 이거는 정의 상관관계고요. 이거는 당연히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요인들 혹은 수급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도 우리가 투자에 참고해야 되는 중요한 변수들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신 상태에서 이게 왜 이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